자, 44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요, 도형의 대칭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대칭이동이란 뜻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네가 종이 접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데코할 꽃말인지 뭐 미술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래서 종이 접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는 사실은 축은 몇 개가 있니? 두 개가 있지.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요 선을 기준으로 접어봐봐.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대칭 이동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요 세로선에 대해서 접어봐봐. 그럼 요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원점이라는 것은요, X축으로 한 번 접었다가 Y축으로 한 번 접었다가 두 번 접으면은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그게 대칭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종이접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 대칭 이동은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점의 위치는 몇 콤마 몇인가요? 2,1이죠. 자, 먼저 X축.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게요. 요 X축에 대해서 접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이 그렇죠. 요 위치는 똑같으면서 요거의 거리만큼만 밑으로 내려가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2,-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라는 것은요. 요 X 요 자리는요. 변화가 없고 높이만 변화가 생긴다.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면은요. X축에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요. A 좌표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높이만 달라지는 거예요. -B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요. 이 Y축에 대해서, 이 세로선에 대해서, 그렇죠. 요 세로선에 대해서 그대로 접었다는 거예요. 그럼 접으면요. 어떻습니까? 높이는 똑같고,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위치만 달라지는 거죠. 그럼 높이가 똑같다는 말은 Y의 좌표는 똑같다는 거고요. 왼쪽, 오른쪽 달라진다는 것은요. 요거의 부호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요. A, B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이는 똑같아지는 거고 왼쪽, 오른쪽만 달라진다. -A가 된다. 이겁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요.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요. X축으로도 한번 Y축으로도 한번 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X축으로 한번 했다가 Y축으로 갈게요. Y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높이는 똑같이 되면서 왼쪽 오른쪽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2,-1에서 왼쪽 오른쪽만 바뀌었으니까 -2,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이 점 아이고, 그림이 마구 이동을 해버렸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할게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대칭이 됐다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점을 기준으로 요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A, B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부호가 둘 다 바뀐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수학은요, 이해는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야기했지?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1, 마이너스 5를 x축이 돼서 대칭이다. 그러면 뭐만 바뀐다? 높이만 바뀐다. 그 말은 뭐의 부호가 바뀌더라? y 부호가 바뀌더라.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왼쪽 오른쪽만 바뀌더라.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뀌더라. 원점이라는 것은요, 둘 다 부호가 바뀌더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거거든요.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우리가 만만한 게 누굽니까? 도형. 만만한 게 직선이라고요? 나는 이동에 대해서는 만만한 게 원입니다. 그래서 원을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지름 1이라고 난 생각할게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3,2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원을 x축으로 대칭을 시킵니다. x축으로. 그럼 이 원을 그대로 어디로? 미안해. 이 원을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을 그대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이 원을 그대로 밑으로 내렸는데요.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 원의 중심은 x는 그대로 있고 y의 부호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3,2를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1인 원을 어떻게 적었지?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뭐다? 1이라고 적었죠.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3,-2인 원은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x-3의 제곱 플러스 y, 그렇지,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라 적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잘 살펴봐요.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뭐의 부호만 바뀌더라? 그렇지, y에 있는 얘 부호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만, 요 부분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만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점의 대칭 이동처럼 생각하려면요. 이 y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y 부호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쓰냐면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라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습니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나 어떻게 y 플러스 2라고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하고 똑같이 도형도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필게요. 자, 요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또 그랬네. 잠깐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y축 요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뭡니까? 얘가 그대로 왼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잠깐만. 원그리가 쉽지 않네. 얘가 그대로 그렇죠. 왼쪽으로 가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그렇죠. 높이는 똑같이 있으면서 왼쪽 오른쪽만 바뀌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3,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3,2가 되는 원을 적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다?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점처럼 취급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요 x만 부호가 바뀌어주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요. 요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x 플러스 3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이동은요. 뭐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x축의 대칭이동은 뭐의 부호가 바뀌도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은 둘 다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서 도형에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나는 안 했는데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나 안 했는데 뭐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알겠지? 네, 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한번 해봐라는 거죠. 자,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뭐의 부호가 바뀐다. 그렇지.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y만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물론 이 표현을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다. 어떻게? 그렇지. y-2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부호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y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자,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는 거지. 대칭이동은 평행이동보다는 쉬워하더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다. 제곱이니까 자, 플러스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떻게 쓰라고요? 둘 다 부호를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거죠. 자, 206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의 부호를 바꿔준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의 부호를 바꾼다? 그렇지. x의 부호를 바꿔준다. 그러니까 x의 부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다시 쓰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2다. 별거 아니지? 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y는 x-3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요까지만 자르자. 문제가 너무 길고 복잡하면 잘라서 생각해 주면 돼. 자, 우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니까 뭐의 부호가 바뀔 거다. 그럼 x의 부호가 바뀔 거다. 이렇게 적었지? 이 직선의 수직이다. 그렇지. 이 직선의 수직이다. 그러면은 수직일 때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역수가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살펴봐라는 거야. 얘의 기울기가 얼마니?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기울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의 역수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1의 역수 했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지? 수직인 기울기는 기울기의 역수의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지.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는 1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몇 코마 몇을 지내라? 2코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쉽네. y는 기울기 1 곱하기
한 점이 나왔으니까 x-2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뭐가 된다고요? x-5가 된다는 거죠. 자, 레전드입니다. 이 공식 어디서 나왔어요? 아이고, 원시 시대 때 배웠잖아. 레전드입니다. 책을 뒤져보셔요.